청림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려운 건 모르겠고 돈 버는 법을 알려주세요. 다쿠치 토모타카 지음, 홍성민 옹김. 안타깝지만 부자의 잣대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책으로 배워라. 이 책은 선택의 기로에서 둘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생각해보는 형태로 부자의 잣대를 쉽게 배울 수 있게 구성했다. 당신도 부자의 잣대를 배워 돈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목차를 쭉 살펴보세요. 챕터 1. 부자는 절대 돈에 쫓기지 않는다. 돈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가? 자주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이항 대립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그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5. 꼭 갖고 싶은 것을 살 때는 돈을 모은 뒤에 산다.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당장 산다. 자, 물론 단발마적인 질문만 가지고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은 부자가 되는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 2장 챕터 2는 부자가 되는 길은 디테일에 있다. 케이스 8을 봅시다. 쭉 내려가 보세요. 시간이 났을 때 지갑 속 신용카드는 몇 장? 5장 아니면 1장. 자, 케이스 14까지 나와 있군요. 당신의 스마트폰 케이스는 화려한 스티커로 장식한다. 아니면 아무런 장식도 안 한다. 여성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장 돈이 모이는 업무 스타일은 따로 있다. 주로 일하는 장소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다. 출장이 많다. 자, 케이스 21번도 있군요. 경력의 최종 목표는.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돈을 불리는 부자들의 투자 비밀. 자산 형성 계획을 세운다면 1,000만 원을 모은 뒤에 시작한다. 아니면 10만 원부터 시작한다. 바로 시작하는 게 답입니다. 10만 원부터. 4장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는 200페이지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한다. 아니면 자산 운용에 투자한다. 아니면 둘 다이다. 둘 다가 답입니다. 5장입니다. 부자에게는 넓고 멀리 보는 자신만의 잣대가 있다. 돈을 케이스 30번째입니다. 돈을 인출해야 한다면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죠. 편의점이냐 은행이냐? 자, 은행이죠. 당연히. 편의점에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가능하면 수수료 내지 않는 그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을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인출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31번째 케이스는 내 집 마련 계획은 도심의 임대아파트로 투자를 늘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고속열차를 탄다면 어떤 자리에? 특실, 자유석에 탑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이죠. 20대, 30대 역시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을 절약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계산할 때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냐, 이럴 때는 역시
자기 은행에 잔고가 있을 때 한도 내에서만 안전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부자가 될 사람들은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보험을 들 때는 어느 쪽이냐? 적립형 종신보험이냐, 소멸형 장기보험이냐? 적립형을 당연히 들겠죠. 자녀의 대학 진학 계획은 해외 무명대학 취업에 유리한 진학교. 자, 해외 무명대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취업에 유리한 학교에 진학을 시킵니다. 진학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장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 인간관계를 맺는 자리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주로 부자들은 점심 식사 시간에 만납니다. 저녁 시간은 되도록 피합니다. 술자리에서 어떤 사람인가? 항상 권유하는 사람이죠. 개성이 강한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는 적은 인원을 개별적으로 파티에서 한꺼번에 부자가 될 사람들 혹은 부자들은 적은 인원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자, 쭉 읽어보세요. 점심 메뉴를 고르는 스타일은 당신만의 메뉴로 개성이 있어야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주도적인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는 것이죠. 자, 아무거나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선택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서 부자 되는 길로 가는 연습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40번째입니다. 상대하기 껄끄러운 사람의 부탁은 거절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1번째 케이스입니다. 당신만의 성공 방식은 자신만의 방식을 밀고 나간다. 외굴수같이 보이죠, 사실. 아니면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당연히. 듣지만은 참고해서 필요한 것을 자기 사업에 적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에필로그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실행하라. 자,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다. 사람들 앞에서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온천 여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온천이에요? 어떤 서비스가 좋던가요? 하고 그곳의 매력을 먼저 듣고 싶어 한다. 이것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마지막에는 숙박비가 얼마인지 묻기도 하지만 이미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들떠 요금이 비싸도 어떻게든 그 돈을 만들지를 궁리한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독립해서 일확천금을 실현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부자가 되기 위해 상사의 마음에 들겠다고 야근을 하기보다는 회사 일을 효율적으로 끝내고 퇴근 후의 시간과 휴일을 이용해 수입의 복선화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보고의 달인이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자주 보고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어 출세한다. 조언을 해주면 실행하여 결과를 보고하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는 포인트다. 자, 이게 또 재미있는 명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수첩의 스케줄표가 항상 꽉 차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자, 여유를 가지고 스케줄을 짜고 자기 자신의 그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자, 또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전문 분야를 제대로 다진 후에 다른 것도 시작해보자.
그래서 어중간하게 이것저것 전문 분야를 완전히 익히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그래야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또 하나의 조언입니다. 필자의 조언. 부자가 되는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종잣돈이 10만 원 이어도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자, 모두 투자합시다.